안전한 작업 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가 있었죠. 안전해 기자. 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작업 발판 없는 비계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불량 작업 발판 위에선 서 있기도 힘든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에선 어떨까요? 안심하고 일하죠. 작업 능률도 올라요. 추락 사망 사고, 불량 작업 발판을 안전한 작업 발판으로만 바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오늘,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험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함께할 내 아이,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삶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랑, 기쁨, 행복. 가족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출산은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이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를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한국의 뉴스 채널 24 YTN. 허구날 변변이 한비크레인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메이킨으로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거봐, 루마 선팅하길 잘했지? 어서 오세요. 루마 버텍스네. 오. 어서 오세요. 루마 비잔티네. 오. 루마 버텍스. 루마 비잔티. 버텍스, 비잔티, 버텍스, 비잔티, 버텍스, 비잔티. 오. 자동차는 달라도 썬팅은 모두 루마입니다. 썬팅 루마로 가자. 거 봐, 루마 썬팅하길 잘했지? 루마 썬팅. 맞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장애는 해피클린. 힘들다면 숙제해서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싸움만 붙인 와이 싸움만 붙인 와이 일육하늘 사랑 붙인 사구 플라워이 낚시의 산맛이 있잖아요. 눈맛, 손맛, 입맛인데 대물이네 대물. 이거 낚시로 치면 육자 감성놈이죠. 착한데 맛있다. 노랑 통닭.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인생, 좋은 라이프. 청정자연에서 정성 들여 키운 먹거리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까다로운 엄마의 그 마음. 사이소가 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만든 직거래 고향장터 사이소. 아빠 빨리 나와. 맞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피클린. 장애는 해피클린. 내 친구들이다. 동물이랑 말이 통한다는 얘는. 미니홈피로 인테리어 좀 하던 얘는. 유럽 쪽 가오게 하기 때문에 야 사람 많이 뽑아야겠다. 같이 회사를 차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IBK 기업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타워 시작합니다. 윤재희 앵커가 오늘 하루 휴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 국방부가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테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북한이 성실히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군사 압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 여부를 미국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동해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방안도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북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회의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구촌 축구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5대0으로 대파하고 개최국 개막전 무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충분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내년 3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친 트럼프 정부 성향의 폭스뉴스가 8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확인해줬으며 미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취소되는 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3월에 시작되는 이 훈련은 독수리 훈련으로 불리며 북한이 가장 분노하는 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도 국방부가 이르면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취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AFP 통신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무기한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훈련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상원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6개월 주기로 열리는 대규모 한미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 중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우리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언급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취지를 충족하는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보조를 맞춰 계속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 훈련 중단 대상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반째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는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대화 국면의 진전을 위해 군사훈련은 중단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해군 사성장군인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의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둘러싼 풍경이 달라졌다며 자신의 입장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Very strongly about the need to continue on with military exercises, most notably in 2017, but we were in a different place in 2017. 아울러 첫 발을 내디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운영의 묘를 강조했습니다. We do need to create some breathing space for the negotiations to continue and to assess whether Kim Jong-un is serious on his part of the deal or not. And I think this gives us that opportunity.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북미 대화 국면은 희망적,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Hopeful, we can even be optimistic as long as we are realistic also. And I'm convinc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hat realism at heart as we move forward in this new place that we're in. 하지만 핵 위협이 끝났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달리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So, do you think we no longer need to worry abou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No, Senator. I think we must continue to worry about the nuclear threat. 어머니가 일본계인 해리스 지명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부친에 이어 자신도 과거부터 한국과 많은 인연이 있었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NSC 전체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된다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동해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담은 12시간여 동안 계속된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남북은 우선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동해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간 군통신선 완전 복구 및 육사 합의 복원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서해 군통신선은 복구됐지만 동해군 통신선은 지난 2011년 5월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복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서해군 통신선도 현재 음성 통화는 가능하지만 팩스 교환은 불가능해 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부분입니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초기 조치의 하나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은 그러나 군 수뇌부 간 한라인 설치나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주변국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 북한 제재 완화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들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북미회담에서 세계가 비핵화 조건들을 적절히 조성했다고 믿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the sanctions and the economic relief that North Korea will receive will only happen after the full denuclearizati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타당한 안보 우려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TV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새로운 북미 관계 서막을 연 세계적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들어섭니다. 1960년대 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러브 이즈 블루가 배경에 깔리며 이국적인 분위기도 연출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날 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외출 소식을 전할 땐 화려한 싱가포르의 풍광도 그대로 전파를 탑니다.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륜도 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 위원장의 활동 영상을 기록영화 형식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 적대와 불신의 과거가 끝장나고 대화와 협력의 미래가 시작되는 이 지점, 역사의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엄지를 세우거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격리한 것도 방영에 눈길을 끕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차를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방송됐습니다. 40여 분 길이의 이번 영상은 공항에 모인 인파가 김 위원장의 귀국을 환영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두 나라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거대한 사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고용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네, 고한석입니다. 자,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만 보면은 10년 전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요. 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세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보이다가 지난달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고용 부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15살에서 65살 사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서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 악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17년 5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37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7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1년 만에 취업자 증가세가 5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다 구조조정 여파가 겹친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조업이 부진하니까 연관된 자동차 판매와 공단 인근 소상공인 같은 도소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청소년층, 즉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업종이 아니라 노동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일자리는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미치는 임시 일용직에서는 2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집중호우 여파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이 줄었다고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5월에 공무원 시험이 몰려서 실업률 통계 잡히는 청년층이 늘어난 원인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선인들이 함께 모여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엽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으로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1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은 국립현충원도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하는데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선거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두운 표정으로 당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역단체 6곳 이상을 사수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홍 대표는 선거 결과가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홍 대표와 함께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한국당은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을 수습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며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성난 국민의 그 분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과 한국당은 오늘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 전체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릴지, 아예 당을 해체하고 보수 야권을 재구성할지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주도할 당내 구심점이나 마땅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 제1야당의 미래는 당분간 안개 속을 걷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이 오늘 잇따라 회의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 주재로 오늘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연 뒤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지킬 약속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머릿속에 가득한 만큼 국민만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닿는다며 정부에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보내준 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믿음을 보내주셔서 더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박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조영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 12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 끝에 검찰이 내린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입법부인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권 분립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서 피고인 최후 진술 없이 변호인단의 호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66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사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말을 소개하며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또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원 뇌물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0일로 결정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해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형사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위한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세 번째로 법원 자체 조사를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 등을 발견했지만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라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현직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강욱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는 다음 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무원들도 저가 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 GTR을 시행해왔습니다. GTR은
1980년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시작됐으며 1990년에는 아시아나 항공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국외 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는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항공 운송 의뢰 제도는 38년 만에 폐지되며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때 저가 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는 주거래 여행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며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국적 항공사 이용은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항공사와 저렴한 인터넷 항공권 등이 나오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 폭행 의혹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공무원의 국적 항공사 이용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품목 목록을 검토해왔으며 이를 15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출국 전 회의를 열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앞서 했던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Россию! 축구공 하나에 지구촌이 열광하는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개막해서 이제 32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전에선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완파해 월드컵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클래식과 로그막에 어우러진 축하 공연과 브라질의 축구 영웅 호나우두와 대회 마스코트 자비바카의 시축.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채운 7만 8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한 짧고 강렬한 개막식으로 러시아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달아오른 개막 열기에 개최국 러시아는 화끈한 고울 행진으로 화답했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가진스키가 대회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개인기를 앞세운 체리셰프가 전반 막판 추가골을 터뜨렸고 후반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허무하게 3골을 더 내주고야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반 24분 교체로 들어간 체리셰프는 2골을 넣으며 개막전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가장 낮은 피파 랭킹 70위 러시아는 예상을 뛰어넘는 5대0 대승으로 개최국 무패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곳곳 11개 월드컵 개최 도시도 축구 열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We hope that we're going to beat Portugal too, but it will be kind of difficult, but we hope so too. For us, is it to beat the teams and come to the second round? It is a very success, let's say. 9회 연속 초대된 우리나라를 비롯해 32개 나라가 출전하는 지구촌 축구 축제는 32일 동안 이어집니다. 축구공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월드컵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개막전과 함께 월드컵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베이스 캠프에서 첫 경기 스웨덴전에 대비한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소 피곤해 보였던 첫날과는 달리 표정은 물론 몸 상태도 좋아 보였는데요. 대표팀은 꼭꼭 숨긴 스웨덴전 필승 전략을 경기에서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스캠프 훈련 이틀째 대표팀은 부상 선수 없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최근 세네갈전에서 이마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맨 수비수 이용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헤딩 경합 때 주춤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스웨덴전에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은 경기 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15분만 공개된 훈련 분위기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통해 쌓인 피로를 풀면서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력전을 선언한 첫 경기 스웨덴전 승리를 위해선 역시 조직력을 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공격이랑 다 같이 수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8일 스웨덴전까지 더 준비 잘해서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최대한 안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스웨덴 언론도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취약한 수비 조직력을 지적하면서도 최근 2차례 평가전을 모두 무득점으로 마친 스웨덴의 공격력 역시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We have to score goals. We haven't scored goals in 3 hours, more than 3 hours. The Swedish fans and the people, they're kind of worried about Sweden scoring goals. 대표팀은 18일 스웨덴전까지 모든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필승 전략을 최종 조율합니다.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 신태용호는 스웨덴전을 향한 자신감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북 군사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올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한미 훈련의 중단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도 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do need to create some breathing space for the negotiations to continue and to assess whether Kim Jong-un is serious on his part of the deal or not. And I think this gives us that opportunity. Hopeful, we can even be optimistic as long as we are realistic also. And I'm convince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hat realism at heart as we move forward in this new place that we're in. 네. 자, 한미 훈련의 중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죠. 예, 이제 주한 미 대사 후보죠. 대사라는 말은 대통령 정권 특명 대사, 다시 말해서 파견지에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파견국에서 조율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전에 사실 태평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조금 결이 달랐죠. 그래서 미국, 북한에 대해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한 미군의 역할과 태평양사령부가 동맹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빈틈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해리스 사령관이었는데 이제 대사 후보가 되니까 사실 그 직에 따라서 또 조금 이렇게 조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신중성을 더 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기다리던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비핵화 조치가 고강도로 이루어질 만한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고강도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그동안 미국의 발언을 놓고 보면 일단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 과정 동안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고강도 비핵화 조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결국 북한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치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심포에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장 SLBM 실험장을 폐쇄하는 것. 이런 정도가 지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의 어떤 첫 번째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고강도 조치의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IAEA 사찰단을 북한 쪽으로 들여보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상당히 고강도 조치를 북한이 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강도 조치의 그 시험장 폐쇄나 폐기 같은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핵무기 반출이나 또 핵탄두 반출 같은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북한 관계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이 비핵화 절차가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조치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고 미국은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핵무기, 핵물질에 대한 즉각적 폐기와 반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상당히 협상이 진행되고 상당히 뒤에 나중에나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협상 국면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고강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고강도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좀 그 캐터고리를 나눠보면은 과거 핵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무기, 핵물질, ICBM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사실 이것이 현존하는 핵 위협이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죠. 디스트로이란 말을 썼지만 파괴 아니면 그런 작업들은 미래 핵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는 25년 동안에 그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 과거의 핵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미래핵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는 핵실험 중단하는 거, ICBM 안 쏘는 것부터 그거 하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지 존재 자체도 확인 못하고 끝냈던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자 그러면 나는 역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서 선제 조치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아니더라도 일단 과거에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핵 무력의 일정 부분을 빼내는 순서부터 해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고강도였는데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판문점 회담이나 싱가포르에서까지 있었던 회담 속에서 그 문제가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잘 의향은 가지고 이야기는 됐지만 순서로 보면은 가장 뒤쪽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다른 매우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아주 불편한 문제에 대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당초에 계속 며칠 전부터 미국 정상회담이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 풀리지 않아서 더 두고 봐야 된다. 고강도 조치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들어가서 평양에 들어가서 합의해 낼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NSC를 주재를 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시기라든지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당장 이제 여름에 있는 얼지 포커스 렌즈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호응을 하셨고요, 이번에. 호응을 안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4.27 남북 그 판문점 회담에서 이미 남과 북 간의 정상 간에는 이와 유사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고수하기 어려운 합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모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네. 모든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 뭐 어떤 곳에든지 그런 말을 써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은 그 적대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했는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자꾸 판문점 회담 위반이다고 자꾸 이야기해왔던 거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전면적으로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할 만한 명분이 지금 조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월에 예정돼 있는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거의 뭐 취소가 된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였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것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우려와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우선적 폐기가 이루어져야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흘러가는 상황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상당히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서 북한에게 일정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동시적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단계 조치를 취한 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중단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미북 회담에 고위급 회담에 상당히 성의 없이 대하거나 또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은 약간 덜합니다. 네. 그런데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유지되려면 한미연합군이 유사시에 작전을 수행하려면 일상적인 합동 군사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훈련을 현재 시점에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어제 북미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었죠. 완전한 비핵화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summit created this enormous historic opportunity for us to move forward together and fundamentally re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Verification is central to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certainly encompasses that idea very clearly. That is not going to happen. President Trump made that clear not only in his press conference, but made it clear when he was with Chairman Kim Jong-un himself, that the sequence will be different this time. 네, 앞서서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계속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결국 여기에 CVID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저기에 제일 좀 특별하게 본 건 무슨 말인지 용어를 사용할 때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말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고 CVID of North Korea라고 씁니다.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다가 지금 폼페오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CVID의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개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오히려 더 재미난 거는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도 그렇고요. 계속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과 합의했던 그 문구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네.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미국이 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지금 폼페오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북한의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이 점에 대해서 합의하고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계속 이어지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좀 짜증 섞인 소리로 좀 바보 같은 질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지금 그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문에 V와 I를 의미하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합의문을 보고 실망했던 건 CVID를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그 단어가 다 들어있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 그 모든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대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해줬다면 앞으로 중요한 건 고위급 회담에서 실제로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핵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사찰하고 검증하는 그 절차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취하고 미국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조치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눈앞에 보여지면 네. 아 완전한 비핵화에 V와 I가 들어가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자체는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구로 봤을 경우에. 합의는 실패한 거죠. 그 전날까지만 CVID 아니면은 더 이상의 받아들일 유일한 결과는 그거다라고 이야기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말, 그것이 어디서 이야기했냐면요.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건 합의 자체는 실패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희망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 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뭐 저희들 같은 사실 외교안보 쪽의 안보 분야의 정보는 국가의 독점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일반인이나 타방이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외교안보 쪽 일을 해봐서 압니다만 매우 독점적입니다. 예. 그중에서 그 관리 가능한 부분만 이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없을 되겠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걸 저희들로서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실무 차원의 협상들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북미 두 정상의 합의문에서 또 빠져 있었던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럼 비핵화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시한을 얘기를 했어요.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두 비핵화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20년 후반까지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길 희망한다. 자, 2020년 후반까지 명시적인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 쪽에 시한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구두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정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2020년 말까지 이 비핵화를 CVID식 비핵화를 완성하려면 사실 이제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3개월 내에 일정한 성과가 도출이 되고 6개월 정도 후에는 우리가 이게 북한이 비핵화로 이동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가 실제 이루어지고 착수돼야 됩니다. 그런 조치들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 후면 과연 북한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비핵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폼페이오가 두 번에 이제 평양을 들어가서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벌써 북한 쪽에다 다 전달했고 하원 청문회 때도 폼페이오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다 전달했고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상과 절차와 시기에 관해서 아마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던졌을 것이고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비핵화 과정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어떤 걸까요?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 통로를 협의 통로를 지난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 중에 취소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예. 어쨌든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향을 다시금 듣고 뭐 재바르게 또 우리 대통령과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계속 조율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 혹시 모를 사실 이게 진통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역할들 이제 어디보다도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채널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으니 여러 수준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가감 없이 잘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간 이유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제재에 대해서는 일단 대우를 흐트리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도 그랬고 미국 입장도 그래서 사실 그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비핵화 동력이 지금 거의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미국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 부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재를 계속 대우를 유지해 달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화 채널을 갖고 미국의 의중과 그 북한의 의중을 서로 중간에서의 통로 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나라를 들렀다가 어제 바로 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중국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측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 하면서 이제 신중한 자세를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 위험한 요소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그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흘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미국 측에게 중국의 어떤 지위와 이 북한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미국 측에 암묵적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위험 요소를 거론한 건 중국이 만약에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한 긴밀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재를 흐트러뜨린다면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듯이 6개월 뒤에 또는 1년 후에 내가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읽었지만 실제 북한이 이 비핵화를 실천할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쪽으로 북한이 갈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어제 그리고 남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났습니다. 장성급 회담을 열었는데 이게 10년 6개월 만이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동서해 지구의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10년 만에 했죠. 그 10년 전에 북한에서 나왔던 인물이 김영철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북한 서열 곧 2위가 될 것 같은 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웅 훈장도 아마 받을 겁니다. 예. 끝나고 나면은 그럴 인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후 지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가 이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통신선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 들리죠. 예. 북한 쪽에서 좀 요구한 것도 꽤 많고 좀 거칠게 또 나오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 한국 측에서는 그 국방장관 회담까지 수위도 높이는 것도 빨리 조속하게 좀 그 속도를 내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 비해서 북한 쪽에서는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북 장성급 회담 어제 이제 북측 지역이죠 통일각에서 열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되는데 막판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서로
양측 대표 간에는 좀 신경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그 장면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성과를 또 거뒀고 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오늘 그 회담 보시는 회담 그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 모범 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칙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군사 분야 그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그 진지하고 하여튼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네. 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 뭐 이런 발언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됐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 우리 4.27 합의 때 정상 간에 합의했지 않느냐. 적대행위 전면 중단하겠다 그랬지 않느냐. 지상과 공중과 해상 모든 공간에서의 도발로 느낄 만한 모든 조치들은 적대행위들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그 남조선에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이 한미동맹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다 빼고라도 사실은 이게 협상론적으로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 협상에 등가성이 있어야 되거든. 주고받는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큰 거를 내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저희로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남북 양측에 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도 이제 우리 측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것이 NLL 서해 북방 한계선과 관련해서 이제 평화수역으로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겠죠. 예,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긴밀하게 남북한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남북한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기본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군사 당국자 회담은 숱하게 만나서 서로 간의 어떤 우려 사항에 대해서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남북한이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서해 NLL 상에서 이걸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문제는 그 기본 원칙과 목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뭐 단순간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그걸 회복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NLL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평화 수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는 뭐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지금 북한 측에서 상당히 짜증 섞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황이 과연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직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장 만약에 뽑으면 그러면 이제 의총 참석 못하죠. 여러분 11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당 대표하고 선거 많이 치렀어요. 많이 당선도 시켰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참 복많은 장수가 이런 거구나라고 난 추 대표 때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 보니까 추 대표를 선거의 여왕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거 여왕이 또 딴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대통령까지 됐었는데 대통령 되려면 독단인지 대통령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아는데
작은 우리 추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초심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독담은 바로 그겁니다. 물 마실 때는 물이 어디서 나왔나도 생각 잊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첫번 국회의원 빠지 걸고 가서 큰절에서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초심을 잊지 마라 통화하시면서 또 한마디 항의했어요. 어떤 회의건 참석을 꼭 해라. 난 육선 중에서 단 한 번도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총 빠진 적이 없어요. 육선 제군이에요. 아니 방송 치려고. 예, 훈훈한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 보셨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선인들이 함께 모여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엽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으로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1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은 국립현충원도 함께 참배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나서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결과는 23년 만의 최고 투표율과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높은 투표율로 큰 힘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